오늘은 삶의 덫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삶의 덫이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이 삶의 패턴이라는 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과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덫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반복적으로 불행한 어떤 것에 빠져 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바로 올렸던 영상에서 어떤 댓글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요즘 너는 다 틀렸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다. 맞아요. 그것도 내가 반복하고 있는 어떤 패턴의 핵심적인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겁니다. 삶의 덫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열기. 영어 원서 이름으로는 Reinventing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음이 괜찮은가요? 네, 제프리 영 자넷 클로스코 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메타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1994년에 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책 안에 나의 삶의 덫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설문지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총 11가지의 삶의 덫 중에서 저는 몇 가지가 될 것 같으세요? 무려 6가지가 지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책에 나온 설문지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제가 영상을 수정하고 업로드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책이 좀 많이 두꺼워요. 그런데 인트로 부분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선은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져드나?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기에 아무도 날 사랑하거나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 같이 느끼나? 자신보다는 남의 욕구를 우선하다 보니 자신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는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을 느껴서 목이 약간만 아파도 무서운 병에 걸린 듯이 느끼는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취를 해도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무가치하며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가?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요, 이러한 패턴들이 모두 삶의 덫이라고 합니다. 이 삶의 덫은요,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았거나 비난받거나 과잉보호되었거나 학대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등 다양한 정신적 손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왔죠. 그런 정신적 손상이 어렸을 때 생겼더라도 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걸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혹은 다른 방어 기제를 개발을 시켰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주 임시 방편으로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 않아 라고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놓는다고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혹은 정말 나이가 든 노인이 되어서까지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얽혀서 파괴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키셨을 정도라면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고 내가 변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 시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터닝포인트 삼아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덫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불안과 슬픔, 분노 같은 격렬한 감정을 촉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이상적인 결혼, 사람들의 존경, 직업적 성공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설령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삶의 덫에 빠진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되면 삶을 음미할 수 없대요. 그리고 아무리 이뤄도 나의 성취를 믿을 수가 없대요.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가지의 삶의 덫이 있거든요. 버림받음, 불신과 학대, 취약성, 의존, 정서적 결핍, 사회적 소외, 결함, 실패, 복종, 엄격한 기준, 특권의식입니다. 이게 다른 삶의 덫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엇 하나를 느끼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버림받음, 불신과 학대라는 삶의 덫이 있을 때 사회적인 소외 혹은 정서적인 결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음인데요. 버림받음이라는 덫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은 영원히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살 것이라는 느낌이다.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집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서 나를 버릴 것이라고 느끼는 등 어쨌든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느낀다. 심지어 역설적으로 자신이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잠시 떨어지는 것조차 화가 나거나 매우 흥분하게 된다. 2가지의 케이스죠. 항상 불안해서 매달리게 되거나 혹은 내가 먼저 버림받기 전에 선수를 쳐서 거리를 두거나, 그래서 혼자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버림받음의 덫이었습니다. 2번째는 불신과 학대의 덫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해치거나 학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모욕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나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덫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한 벽 속에 숨게 된다고 해요. 배신할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전적으로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적대감을 느끼거나 혹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복수심을 품기도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2가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능력인데요. 3번째는 의존의 덫입니다. 의존의 덫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덫입니다. 계속해서 가족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마 자신의 독립성을 어렸을 때 주장하다가 네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니? 라고 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너무나 과잉 보호를 받았거나 좌절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이 덫은 나를 계속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항상 의존적인 인간으로 남게 하는 덫이죠. 그 다음 4번째 덫은요, 취약성의 덫인데요. 이 취약성은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재앙, 자연재해, 범죄, 질병, 경제적 파산 등이 닥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해요. 이 덫에 걸리면요.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하지 못해.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이 세상 위험한 곳이야. 특히 요즘은 뉴스에서 참 자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당신을 과보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의 확보에만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나를 참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 2가지의 삶의 덫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결핍, 사회적 소외입니다. 정서적 결핍의 덫, 사랑받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돌봐줄 수 없어. 나의 감정을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어. 오직 나만이 나를 이해해.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들한테 끌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타인에게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덫에 빠지신 분들은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럽고 항상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분노, 외롭고 상처받은 느낌, 혹은 내가 인간에게 이용당했다는 어떤 인간 혐오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참 제가 많이 좀 슬펐는데, 정서적 결핍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할 경우에는 이들이 진료실을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의 외로움이 여전히 그 진료실 안에 머무는 듯하대요. 사람의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공기가 진료실 안에 남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정서적 단절감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상상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6번째, 사회적 소외의 덫입니다. 사회적 소외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친구 혹은 집단과의 관계를 뜻해요.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 나는 남들과는 좀 달라. 어디에도 난 속할 수 없어. 이런 덫에 걸린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또래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무언가 좀 독특한 특질이 있어서 실제로 약간 섞이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인 거나,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 난 매력도 없고, 난 못생겼고, 난 지위도 낮고, 말도 잘 못하고, 나랑 얘기하면 너무 따분해. 난 항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난 거리를 두는 게 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사회적인 소외의 덫을 가진 사람이요, 항상 이제 좀 히키코모리 같거나 단절되어 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잘 하는데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1대1 관계는 괜찮은데 이제 집단으로 갔을 때 무언가 좀 불안하고, 타인과 좀 집단 사이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런 사회적 덫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존감과 관련된 두 가지 덫이래요. 결함과 실패의 덫인데요. 결함의 덫은 나는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야. 누군가 나와 가까워져서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난 버림받을 거야. 라고 하는 수치심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존중받기는 고사하고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해. 넌 그것만 고치면 참 낫겠어. 라고 항상 결점으로 비난을 받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자책하며 컸을지도 모른다. 어른이 되어서도 당신은 사랑을 두려워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거절당할 두려움을 예상을 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8번째 덫은요, 실패의 덫인데요. 성취해야 할 분야, 학교, 직장, 운동 등에서 나는 성취할 수 없다. 부적합하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을 열등하다고 느껴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멍청하다, 재능이 없다, 게으르다, 좀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실패가 너무 깊이 각인되어서 나는 항상 부족하고 열등하고 개미같이 작은 사람이야, 작은 존재야, 난 쓸모가 없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럼 나의 실패의 정도를 너무 과장하게 본다고 해요. 자존감과 관련된 실패의 덫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자기 표현과 관련된 건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진정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0번째 덫은 복종의 덫이에요. 복종의 덫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의 욕구와 욕망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를 우선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죄책감 때문이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버림받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 기저에 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을 복종하게 들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엄격한 기준의 덫입니다. 엄격한 기준의 덫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가혹하게 노력한다.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 여기 해당하시는 거죠.
행복과 기쁨, 건강, 성취감, 대인관계에서의 만족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위, 돈, 성취, 질서, 인정 등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한다. 이 기준을 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적용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 독설가처럼요. 어린 시절에 최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거나 최고가 아니면 실패한 거야. 인생은 1등 아니면 낙오자야. 네가 한 일 중에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더 노력해야 돼. 끝없이 노력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높은 기대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의 덫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루어져야 하고 말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려하는 어떤 인내심,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나의 규제,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좀 과잉보호나 버릇없이 자랐거나 이 정도 선까지는 너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이 정도 선까지는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이런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 네,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매우 좀 유아적인 태도로 매우 화를 내면서 왜 이건 안 되냐. 이거 좀 나르시시스트 같기도 하네요. 네, 나르시시스트 특권의식, 그쵸? 그래서 삶의 덫 이렇게 11가지인데요. 들으면서 나에게 좀 해당되는 게 있나 의외로 체크해보면 내가 이런 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불나방들이 그 나방들이 있잖아요. 조명을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잖아요. 불에 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 그거에 끌리는 거죠. 이 삶의 덫이 불나방과 화염, 불나방과 조명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염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삶의 덫을 격발하는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우리의 자기감을, 건강을,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의 일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분을 손상한다. 내가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빨려 들어간다. 삶의 덫은 생존하기 위해 격렬히 투쟁한다. 어떤 상황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덫이 작용하고 또 이 덫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반대 증거들을 모으고 자꾸 이것과 싸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덫은 결국 우리 내면의 적, 에네미, 우리 내면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삶은 투쟁이다. 재밌죠? 생존하기 위해 격렬히 투쟁하는 그런 여정에 이 삶의 덫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역경인 것 같아요. 제가 점검을 해보면서 보니까 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덫을 물려준 부모님도 그거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대대로 이어져 온 트라우마의 연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삶의 덫을 고쳐야겠다라고, 이제는 벗어던져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트라우마의 생존자이자 또 나의 그 업이라고 하죠. 까르마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가문의 영웅이라고도 이야기하면 너무 좀 오글거리나요? 그 정도의 그래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의 덫과 투쟁해야겠다. 싸워서 이겨내고 내가 이전의 불행한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의 덫이 형성되는 다양한 기질들도 있대요. 수줍거나 외향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감정이 밋밋하거나 감정이 강렬하거나 불안하거나 겁이 없거나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한다. 삶의 덫을 형성하는데 어린 시절의 파괴적인 영향들과 우리의 특정한 기질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어난다. 특히나요, 이 가족 내에서 학대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부모가 학대를 하더라도 어떤 학대를 받은 친구는 굉장히 수동적이게 변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한 명은 반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혹은 유독 하나이만 학대를 받는 거예요. 무언가 그 기질이 그 부모의 어떤 트리거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덫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환경도 있지만 무언가 나의 기질도 이것에 영향을 미쳤겠구나.
그리고 반면에 어떤 덫에는 내가 걸려있지만 내가 반면에 굉장히 축복받은 면들도 있거든요. 그거 덕분에 내가 이런 덫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양단의 어떤 장단점이 있구나라고 이 삶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 외에도 참 길어요.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40분 넘게 촬영을 했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 편에 또 2탄으로 해볼게요.